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임플란트 수술 시 쉽게 사용 가능한 자가 이식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할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적어봤는데요. 자가혈액, 자가골, 자가치아 이식제를 이번 강의 시간에 녹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혈,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혈액은요. 혈액은 혈관 내에 있는 혈액의 분포를 보면 한 55% 정도 되는 대다수가 물인 혈장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한 45% 정도의 세포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적혈구, 그리고 백혈구, 중요한 혈소판, 그리고 각종 그로스 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혈액에는. 이런 혈액들이 만들어지는 곳을 골수라고 하는데요. 이 골수는 뼈에 보면은 딱딱한 코티칼 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안쪽에 스폰지 본이라고 하는 망상골 옆에 붙어 있는 연조직입니다. 이 골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골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혈액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메젠키말 스템셀뿐만 아니라 헤마토이틱 스템셀도 역시 있고 골 형성에 관련이 되는 프로제니터 셀들도 다수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도 있을 뿐더러요. 그래서 이러한 골 형성에 관련되는 여러 세포들이 있는 이 부위에 혈액을 이용해서 골재생을 이용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발치를 하고 나서 오랜 치유 기간을 거친 하악 구치부의 CT 단면 모습인데요. 두툼한 코티칼 본 안에 이렇게 본 매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가 좁아져 있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고 골 이식이 필요로 한 상태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상품화되어 있는 이식제를 쓰는데요. 이식제를 보통 이제 수화를 충분히 시켜서 수화된 이식제를 사용은 하는데 이 수화하는 거를 그냥 살라인으로 하지 말고 디코티케이션을 하면서 본 매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블러드를 3cc나 5cc 주사기를 이용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적셔서 한쪽에 오염되지 않게 두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3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응고가 됩니다. 뿌떡뿌떡하게 응고가 되죠. 그래서 이 응고된 애를 이식할 부위에다 놓고 이식을 한다면 좀 더 핸들링하기가 편하고 이 블러드가 묻어 있는 이렇게 보이는 이식제 덩어리에는 본매로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세포들과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골 재생에 조금은 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PRF, 다들 아실 텐데요. 2세대 PRP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통해서 뼈 형성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무거운 RBC들을 가라앉히고 역시 물이 90%인 혈장, 플라즈마는 또 필요 없으니까 위로 띄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가운데 층에 섬유소가 많아서 피블린 매트릭스를 이룬 그곳에
류코사이트와 플레이트리트들이 덩어리져서 뭉쳐져 있는 PRF를 만들어서 쓰게 된다면 여기에는 각종 PGDF라든가 TGF-베타, VEGF, EGF 같은 골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골 형성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원심 분리기를 이제 사야 되고 체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본 매로에서 아스피레이션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은 복잡해졌지만 그만큼 농축된 그로스 팩터를 담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들릴 정도로 파티클 본이 PRF와 같이 믹스되면 하나의 젤 덩어리처럼 들리고 핸들링하기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것 역시 굉장히 추천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가열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은 자가골입니다. 자가골 이식술은 뭐 많은 분들이 강의를 여러 곳에서 하고 계셔서 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전공이 구강외과다 보니 아간면 쪽에 낭종이나 종양으로 인해서 큰 본 디펙트가 생기면 이제 인체 엉덩이뼈나 무릎뼈에서 자가골로 왕창 띄어서 이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소량 필요하다면 입안에서 띄죠. 입안에서 띄는 부위로는 뭐 심피시스도 있고 레이무스의 어센딩 레이무스의 레이말 보온 그라프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잘 알려져 있는 자가골을 또 얘기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고 좀 새롭고 많이들 얘기 안 하시는 거를 하나 짚어볼 텐데요. 임상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막실레리얼 안테리얼 투스 미싱 케이스요. 21번. 60세 초반의 남성 환자분이었는데요. 요 부위가 이제 미싱이 돼서 오셨는데 잘 보시면 그 부위의 골 흡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골 이식이 필요할 수 있겠다. 골 양이 좀 부족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직후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에이펙스 쪽에 픽스처의 서페이스가 이렇게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식제를 이용해서 덮고 멤브레인하고 안정도도 좀 나왔었고 전치부다 보니까 프로텍션 캡을 이용해서 임시 보철물을 만들어줄 계획을 가지고 프로텍션 캡을 연결을 하고 수처를 했고 이 위에서 다이렉트로 템포라리를 만들고 가시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치료들을 하죠.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그 결과의 3년 후의 모습이네요. 이 부위에 부족했던 뼈의 양상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고 결과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본 레벨 자체도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여기를 이종골로 덮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임플란트 서페이스하고 닿으면은 꼭 자가골로 덮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가골을 덮기 위해서 심피시스나 레이무스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 또 다른 디펙트를 만들어야 되고 환자가 불편한 곳이 이제 또 다른 곳에도 생기게 되는데요. 상악 전치부에 한해서 이쪽에 오토지니어스 보온 그라프팅을 할 수 있는 자가골 채취 부위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막실라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상악 전체 하나가 미싱이 됐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었는데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이 돼서 내가 자가골 채취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상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트의 모양대로 얇은 코티칼 본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골이 상악에서 어디서 긁어오는 게 하악처럼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막실라가 만나는 부위, 오른쪽 왼쪽 막실라가 만나서 융기를 이루는 엔테리어 라잘 스파인 요 아래 부분, 요 아래 부분은 저희가 자가골을 채취할 수 있는 훌륭한 장소가 됩니다. 요 부위죠. 이 부위에서 긁을 수 있는 기구나 치질 말렛으로 조심스럽게 자가골을 채취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양이 한 0.3에서 0.5cc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양으로 픽스처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자가골은 얼마든지 채취할 수가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치아 이식제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했었던 임상 실험 경험과 그 다음에 치료 결과를 믹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실험 연구 중에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어가 가장 하기 힘든 임상 시험이라고 합니다. 제가 했던 치아 이식제를 가지고 했던 임상 시험은 프로스펙티브 랜더마이즈드 컨트롤 트라이얼 실험이었고, 어떤 실험이었냐면 발치를 하고 발치된 부위에 시중에서 많이 파는 제노그라프트 메테리얼하고 콜라겐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제품하고 테스트군인 치아 이식제, 그리고 또 다른 군은 치아 이식제에 BMP2를 섞어서 소켓에 넣어놓고 얼만큼 소켓이 보존되어지느냐, 발치창이 얼만큼 보존되어지느냐를 실험을 통해서 봤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방사선적으로 검사를 하고 조직학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3차원적 부피 변화를 보기 위해서 볼륨메트릭 아날라이시스를 썼다는 게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전 수루에 여기 보시면 술전 수루 후에 여기 발치가 돼서 여기가 없죠. 그래서 모델을 체득을 해서, 요거는 이제 다른 모델을 중첩한 건데 두 가지 모델을 중첩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동 오토 얼라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다시 한번 정렬을 시켜가지고 정밀하게 맞추고, 발치된 부위에 정립이 잘 되면 녹색으로 나타나지만 부피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색깔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 부위를 ROI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 부위만의 수루의 부피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지오매직 스튜디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요, 치아 이식제와 제노그라프트 콜라겐이 들어간, 그리고 BMP2를 섞은 그룹 모두 볼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는 거는 없고요. 모두 다 볼륨은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물질 모두 다 주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제 소켓 프리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술식 자체가 암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치와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금씩은 수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조직학적으로도 봤고 방사선학적으로도 봤는데, 방사선학적으로는 버칼 본 하이트를 봤고 링구얼 본 하이트를 봤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이 흡수가 일어나는지를 봤고, 징지발 크레스트에서 1m 하방의
1mm 하방에 위드스의 변화를 받고 3mm 하방, 5mm 하방에 각각 계측해서 위드스 변화도 관찰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A, B, C 그룹 모두 버칼본이 링구알 본보다는 흡수가 좀 더 많았고요. 보시면 버칼본은 1.14인데 링구알은 0.65, 여기는 0.97인데 링구알은 0.76. 그룹 C는 0.8인데 0.5로 이렇고요. 위드스 변화는 공교롭게도 치아 이식제, BMP2가 안 섞인 치아 이식제만 넣은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가장 적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직학적으로 봤는데요. 조직학적으로 본 의미가 가장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컨트롤 그룹으로 쓰였던 바이오스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식제의 거의 스탠다드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프트 티슈가 64.8%, 하드 티슈가 요거의 나머지가 되는 35.2%, 3.5 대 6.5. 가장 아이디어란 비율이죠. 하드 티슈랑 소프트 티슈. 그 중에서도 뉴본은 하드 티슈 중에 뉴본은 22%, 이식제죠. 이식제는 13% 정도 남아 있는데 치아 이식제는 보니까 뉴본의 볼륨 양이 월등히 많고 소프트 티슈의 양이 줄어드는 걸로 봐서 상용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자가치아 이식제를 사용했었을 때 새로운 뼈가 훨씬 많이 생긴다는 거, 이거를 이 논문을 통해서 저는 이제 관찰을 했고 자가치아 이식제가 좋은 이식제라는 거를 이제 제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가치아 이식제는요, 파티클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블록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발치한 치아를 구멍을 뽕뽕뽕뽕 뚫어서 처리를 하면 형태는 이렇지만 이거를 마이크로CT를 찍으면 이제 무기질만 보이고 유기질인 콜라겐 부위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치아에 이제 덴틴에 있는 콜라겐 부위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무기질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기질과 콜라겐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자가치아 이식제를 블럭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미네랄 덴서티를 분석을 하면 60분 탈에, 90분 탈에, 120분 탈에를 했었을 때 120분 탈에를 하면은 요 가운데에 덴서티가 떨어지는 부위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주사 전자 현미경 촬영을 해보면 에이펙스 쪽에 요 부위는 콜라겐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덴티널 튜블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콜라겐 파이버 같은 게 이렇게 보인다는 반면에 상부 쪽에는 요 부위를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덴티널 튜블이 잘 열려 있어서 골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임상에 쓸 수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요. 매일 20세 환자였는데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악 전치부를 상실을 했는데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안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위드스나 높이나 폭과 높이 모두 다 고릅스가 심하게 일어났던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텐팅 이펙트를 이용해서 아까 실험했었던 것과 같은 바이오스 콜라겐으로 올려놓고 그 주변에 이식제 가루들을 뿌리고 멤브레인을 쳐서 이렇게 이식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CT를 찍어 보면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양측에서 다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당시에 약간 골의 양이 부족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이분은 매일 20세고 잇몸뼈가 너무 내려갔는데 보철물이 잘못된 것 같다고 임플란트 치료를 다시 받으러 온 환자분이셨어요. 좀 임플란트의 위치도 좀 잘못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심미적인 못한 보철물이 들어가 있고 뼈도 많이 꺼져 있는데요. 좀 복잡한 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 자세히 지금 설명드리긴 힘들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요 임플란트는 제거하기로 했고 얘는 키핑하기로 했는데 골 흡수가 심해져 있죠. 블록본 그라프팅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했더니 더욱더 심한 이 부위에 이런 식으로 치아 이식제, 사랑니를 뽑아서 만든 치아 이식제를 블럭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 나면 주변에 뼈가루만 조금 대고 나면 수월하게 그리고 좋은 뼈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과인데요. 이쪽 12번 부위가 약간 다소 좀 골 형성이 22번 부위보다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처음보다는 어느 정도 친미성을 회복해서 마무리했던 케이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자가치아 이식제까지 해서 인체 내에서 쓸 수 있는 자가 이식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